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네, 패널 두 분 함께 하는데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국회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350억 원 규모 제2공항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도민 의견 반영을 강조한 부대 의견이 달렸는데요. 이 부대 의견,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라. 이건 대통령의 말씀도 그랬고,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인데 제주도민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350억 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민 의견 수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막 갈리고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해야죠. 저희들이 이제 집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도민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토부가 뭐 한국 정부의 하나의 부처인데 당연히 도민 의견 수렴해야죠. 네.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민심 속에서는 이게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죠. 예, 제2공항을 선택하는 것도 도민이고 앞으로 이제 도민들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하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찬반 진영 자체가 더 갈등 양상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서 부대 의견 달았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라서 반신반의하게 되는데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야당이었으면은 뭐 여당에서 뭐 또 집권당에서 집권 정부에서 아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낸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강제성을 가져야죠. 그는 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가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도 대통령 말씀을 국토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도민의 공론화는 필요 없다 이런 또 뉘앙스로 계속 발언하시다 보니까 도민 사회는 좀 확실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야 자기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 싶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강정마을 사건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건 도민의 뜻을 많이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 현재 제주도 의회 제2공항 특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론화라는 그 말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공론 그 조사 준해서 하게 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제2공항 그 갈등 해소를 위한 그 도민 공론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기 공론화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해 공론화는 용어를 잘 안 좋아하는데 대중 정치는 말이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 결정하고 하는 거죠. 공론화야 괜히 뭐 머리 아픈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지. 이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그걸 피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이 결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결정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위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이거 따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이걸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성산포가 이제 제2공항 입지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 4년 동안 제주사회가 공항을 둘러싸서 엄청난 갈등의 그 고리에 찬반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절차적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하자.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지난한 세월이 걸린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여기까지 온 배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있지만 사실은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쭙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저 성산포는 제가 2007년도부터 이 공항 만들어야 된다. 그 제2공항이라는 것은 이 연계 확장론도 제2공항이라는 개념 속에 전부 집어넣었어요. 2007년도부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왜 제주도 그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합니까? 바다로 나가서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바다로 나가는 돈이 한 3조 정도 더 든다고 뭐 어쩌저쩌 하길래 그렇지 않다. 이건 할 것도 많이 있다. 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2015년도 국회에서 말이죠. 국회에서 11월에 그냥 최경환 그때 장관인데 가지고 이 용역비 달라. 이렇게 해서 주겠다. 30억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데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성산포로 결정을 했어요. 어디 최순실이가 이거 어디 뭐 이 무당말 들어서 결정했나? 아무도 저희들 몰랐어요. 근데 뭐 이런 도지사도 몰랐다고 그래요.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랬죠. 저희 도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산포로 왜 갔는지.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일단 일단 된 것이기 때문에 단하나 절차를 정당했느냐 이것은 민주주의가 절차 정당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 정당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의견을 따라서 최종 결정해야 된다. 이 아주 상식적인 선유에서 저는 아직도 바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 공항에서 바다로 나가는 건데 그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저도. 제가 지난번 선거 때 19, 20대 선거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다. 고집하지 않겠다. 단나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거예요. 뭐 그래서 하고 있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공항 문제는. 예, 일단 의원님이 이제 제2공항 성산 입지 관련해서 최순실 연계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궁금해서 그 일대 토지 대장 등을 떼봤는데 아직까지는 팩트로 확인될 만한 사실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외지인들 뭐 큰 땅 관련된 뭐 가족이나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건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천만다행입니다. 필요하면 또 따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만다행.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건 좀 맞다고 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도의회가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지사가 예산에서 단독 3억 정도를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의회 차원에서 뭔가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는 걸 다 깨놓으라 이거예요. 국토부 보고도. 예? 그 전에 이제 국토부가 자꾸 고집 피우는데 과거에 거기에 개입한 친구들이 계속 고집 피우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오해할 때도 있는데 뭐 그까지 책임 묻지는 않겠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얘기했어요. 당연들 막 고집 피우고 있는데 공론화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무슨 지은 죄가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게 그걸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드러날 거 거의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부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국토부는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는 이 결정은 다 밝혀진다면 도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도민이. 그래서 국토부에서 끊임없이 제2공항을 그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들을 사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도민사회에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요. 근데 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입지 타당성이 없다.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사실 그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정부 차원에서 또 집권 여당 차원에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걸 그 뜻을 받아 안고서 이 제2공항의 가부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도민사회에선 지금 현재 이 공론화 전국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안타까워요. 네. 그 뭐 제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부산 가덕도냐 뭐 김해냐 뭐 김해 복잡한데 일단 그런 게 확보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 강정 받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국토부 이 담당자들 불러서 얘기하면 너희들 뭐 당신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래? 안 된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당신네들은 그 도민 의견 듣겠다 우리 앞에서 알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치는 것도 반대측 얘기 들어보면은 자꾸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부대 의견을 달아버린 거죠. 이번에 부대 의견을 이렇게 좀 더 두고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뭐 대통령 도민이 선택하면 뭐 예. 따르겠다 이런 그 말씀도 있었고 지금 현재 민주당 중앙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차원에서 이 제2공항을 둘러싼 그 제주 지역 민심 여론 뭐 그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론화해야 지금 정확한 여론을 알 수 있죠. 반대층 얘기 들으면 반대 얘기가 진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찬성 찍으면 찬성 얘기가 진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민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많이 의견들을 모으고 있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쪽도 얘기 듣고 저쪽도 얘기 듣고, 그래서 이 공론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문안 만들면 되잖아요. 도의하고 도가 논의해서 적당한 그 문안에서 여론 돌려봐도 되죠. 뭐 주민투표 갈 일이 아니에요. 뭐 여론 돌려보면 되는 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피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만일에 반대하는 측도 말이죠. 그 지역 주민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도민들이 찬성이 많으면 하겠다 이거예요. 단지 그 과정을 거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올해 그 국토부 차원에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연내 이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대 의견에 따르면 적어도 제주도민 의견 수렴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 자체는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기본계획 고시할 수 있는데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단연 이제 돈 쓰는 문제, 예산 아까 324억인가 뭐 나와 있는데 그 돈 쓰는 문제가 걸려 있지 고시는 뭐 그렇게 고시 때문에 뭐 다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진행을 하려고 국토부를 하려는 입장이야 고시는 해놔야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걸 전제로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 과연 제2공항 공항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제2공항을 예정대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국토부 자체의 추진 일정은 일시 중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돈을 여론이죠. 쓰지 못하는 것이고요. 국토부는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할 것 전제로 일은 하나하나 추진하겠죠. 단지 돈은 못 써요. 돈은 예산은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 시 고려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지금 현재 그렇죠? 국회가 다른 부대의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현 정부 입장도 그래요. 현 정부 청와대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그 부대 의견 자체가 공론화 절차를 밟으란 의미로 해석도 되지만 그죠. 또 한편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서 관련돼서 보상의 문제나 그와 관련된 이제 환경 파괴의 문제를 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라. 이렇게 해석해서 국토부가 전용할 가능성 없습니까? 그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그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국토부에 정부가 청와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겠지요. 안 됩니다. 또 저희들은 눈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저는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최소한 국토부 장관님을 면담해서라도 좀 명확한 다짐을 받지 않으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의회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도민들의 의견 좀 하고 국토부 있는데 장관이 이 나라 다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거는 예, 동의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장관님 그러시라고 자꾸 그러면-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 장관도 뭐 그렇게 그 밑에 실무자들이 좀 근데 실무자들 얘기 들으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그 너희들 밀어치려고 하지 마라. 그 주민들이 잘 들어. 그리고 배짱 부려. 난 그 사람들한테 녹을 줄 배짱 부려. 여러분들이 반대만 하지 않겠으면 이 정도 나와야지. 이게 뭐 알았습니다 하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너무 그 빨리 저는 이 빨리 여론 수렴해 줘야 돼요.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지금 많습니까? 여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 경향적으로는 과거에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는 찬성과 반대 비중이 상당히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그래요?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선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더 많이 선전을 해서 한번 도민 의견 수렴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2공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좀 알려지고 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도민들의 의견이 좀 아니 많이 모아질 수- 알려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많이 알려졌으니까 지금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좀 더 몇 가지 검증은 좀 필요한 게 좀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검증 끝난 다음에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갈등 해소 도의회 차원에서 갈등 해소 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그리고 나서 뭐 워크숍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도민 의견의 수렴의 방법을 몇 가지를 좀 해보자. 약간 뭐 3단계로 해보자 해서 뭐 읍면동으로 해서 이제 그 공론조사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해보고 또 나중에 최종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 말씀 자체에 너무 원론적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가주길 바라지만 사실상 그렇게 갈 수 있느냐에 있어서의 왜 못 가요? 아니 청와대에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도민들이 그렇게 그걸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없어 보이는 거 도민들이? 아닙니까? 예. 아니 도민들께 의견 묻겠다는데 왜 도민들이 반대합니까? 도민이 좋아하지요. 제가 이제 단나라 도청이 문제죠. 도청이 도민들이 문제인데요. 도하고 이제 도의회를 하겠다는 얘기고 도가 지금 못하게 거부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닙니까, 의원님? 국책 사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결정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무시되어 왔던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간에 70여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이제 치부해버리더라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간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거나 하거나 해소시켜줄 노력이 국토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고 그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명분론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있어서 국회의원이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첫 단추가 국책사업 국지사업 할 얘기 아니에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예? 처음 이 입지 선정할 때 도민의 의리를 물었었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해 버렸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첫 단추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 한 거예요. 저희들 정부 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뭐 했는데 좋아진 뭐 일단은 국책 사업으로서 결정이 됐다. 뭐 일단 정부의 개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못된 건 고쳐야지요. 예? 잘못된 건 고치니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민 의견 수렴하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 의원님의 그 제2공항에 대한 입장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제2공항 예정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저기 아주 이 복잡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2공항 제일 먼저 하자고 한 건 저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저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공항 포화 상태가 빠져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공항 인구가
공항이 계속 2017년도 되면은 2천만 명 될 거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국토부에서 막 반대를 했어요. 국토부에서가. 뭐 그때 국토 뭐 교통연구원에서 한 거는 뭐 저희도 2025년도 돼야 2천만 된다고, 공항 필요 없다고. 이게 이명박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스톱 됐었죠. 제2공항 문제가. 저는 이제 저도 외지 인구 한 100만 돼야 되고 한 2,500만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10몇 년 전에 생각했었는데 요즘 좀 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인플라 구축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 필요 있느냐? 오히려 저는 요즘 관광객 총량 이제 만들어야 되는가? 그건 이제 저 개인이에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 생각. 요즘 야 이거 과연 이거 관광이 많이 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와서 뭐 쓰레기만 남기고, 예? 인프라 구축은 안 되고 교통 지치만 나고 사고만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식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저 개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저 개인이 아니라 도민들도 많이 요즘은 그런 식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까지 진전되면 뭐 하는데 뭐 일단은 현지도 불편합니다. 내릴 때 탈 때 뭐 버스를 왔다 갔다 해서 공항은 필요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저 생각이 바다로 나갔었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 성산포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민들이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것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적극적 수용론자는 아니에요.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할지 말지 이거는 네. 저 도민 의견 결과에 예.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예. 이런 그것도 빨리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가장 큰 수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4.3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지금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2년 전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지금 2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20대 국회 사실상 물 건너가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미치겠어요. 제가. 지금 정부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국무총리도 작년에 약속했고 또 제가 일부러 이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심사를 했죠. 억지로 또 이제 국무총리실, 행자부, 행안부 다 이해시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돈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설득을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국무총리실도 움직였고 기재부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행안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배보상해야 될까 이거 계획도 다 내놨어요. 어떤 식으로 총 얼마 드는데 그래서는 여러 연금 방식도 있고 분할 방식도 있고 한꺼번에 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안도 전부 내놨어요. 그건 육들한테 설명을 해놨습니다. 웬거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으로 가게 되면 다 이깁니다. 다 이기는데 그럼 재판 가다 보면 어차피 국가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이전에 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보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상정을 안 해줘요. 상정을. 웬거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행안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울산 모 의원인데 상정을 안 해줘요. 이게 법안소위원장이 여야 간사 모여서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력 상정해달라 해서 했더니 12월 3일 날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제 국회가 이제 파행돼서 그래서 이 다음에 국회 열리게 되면 재심의해야 돼. 또 한 번 심의해야 돼요. 한 두세 차례 더 심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20대 국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말하는 거 보면 국회가 완전히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뭐 했다 해서 올 수도 될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일단 의원직 총사퇴는 뭐 자유한국당이 또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사람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강합니다. 있는 것 같고 예. 민주당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이 있을 예.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집권 여당에서 의원님들이 노력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몰아세긴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설득해서 좀 지금 예, 예. 개인적으로 만나면 설득 예 알았습니다 합니다. 근데 큰 당의 문제예요. 당과 당. 그래서 저희는 자유한국당 설득시키려고 야 공은 당신네들한테 공 주겠다. 누가 성과물 당신 다 갖고 가라. 좌주한 이거 저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동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앞에서 알았습니다. 그건 나 몰라. 그러니까 이건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저희도 궁금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4.3특별법 개정 반대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그것도 아니 죽도 밥도 아니에요. 막혀 있는데 그걸 푸는 지금 건 국회는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법안 같은 게 한 사람이 더 반대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당에서 결정하지 해주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한당 법안심사 소위원장한테요. 뭐 알았습니다 해놓고 저희 지도부에서 뭐 지시가 없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난번에는 한 달 전에는 저하고 이제 저 오영훈은 같이 가서 나경원을 만났어요. 원내대표를. 당신 시어머니가 제의도 아니냐 해달라. 또 도민회 가서 또 공약을 했지 않냐.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 제발 좀 얘기해줘. 좀 지시해줘. 알았습니다 해서 끝나버렸어. 그 아주 자괴감도 느끼고 화도 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족분들도 우리는 됐으니까 정부도 됐고 뭐 총리실 가서 충분히 얘기했고 이제 좀 자한당 의원들 좀 잡아달라. 그래서 이제 자한당 가서 오는데 갔더니 만나주지도 않더래요. 화가 났어. 쭉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사실 4.3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창일 의원님의 노력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죠.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처럼 야당 탓으로 사실 돌려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탓 돌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20대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과거 역사를 민주당 정권 보는 내에서도 눈이 사실 이게 과거 통과가 안 역사 되면 어떻게 보는 되냐 눈이 는 거죠. 자유한국당하고 저희들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미군정 시대 때 그 논리적으로 미군정 시대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순하고 저희들은 풀고 지나가자. 그다음에 우리가 박정희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승만 욕하는 것도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욕한다 하면 이제 그 바닥 튀죠. 전두환 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건 미군정 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달라. 뭐 그렇게 막 이해시키는데도 근데 좀 두고 봅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20대 국회 때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또 더더욱이나 민주당 정권 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봅시다. 예, 최대한. 어쨌거나 저 뭐 방법이 1월 없어. 1월까지 임시 예. 국회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번 이제 법안 심사할 때는 제가 이제 사보임에서 글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보임.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그 유족 원희룡 지사하고 누굽니까 그 유족들 같이 가서 이제 그 이채 간사도 만나고 했는가 봐요. 근데 12월 3일 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지난번했잖아요. 그래서 법안 심사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또 이제 이렇게 파행이 되는 이거 법안 심사할 날짜가 안 잡혀요. 날짜 잡히면 첫 번째 올리기로 했어요. 날짜 잡히면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 지금 그 당초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행안부에서 불수용 결정이 났고요. 지금 의원님 발의한 부분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심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 제주 지역 행정체제 개편. 의원님 입장 좀. 입장 이전에 그 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얘기하길래 저 의원 입법을 해줄 수 있다. 도와 도의회가 의견 모아서 갖고 오라.
했더니 이제 직선제 하겠다 해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 줬어요. 그건 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 해 줬어요. 그것도 이제 도민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 줬는데 또 도민들이 많이 찬성했다고 그래서 뭐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기초에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일단 도의회와 도가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대표 발의했는데 뭐 이 구체적인 속 얘기는 못 하겠고 좌지간 행안부의 모 실장이라는 친구가 이상한 문서를 지원위원회 국무총리실 지원위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욕 혼나게 못써. 장관을 하겠다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모 실장에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도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에도 싫은 소리 좀 해줬어요. 당신이 해달라고 해놓고 이거 왜 그렇게 헛소리하고 다니느냐. 도가 부정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질의했더니 진영 장관은 아니 저희 도와 도의회가 그랬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죄송합니다. 그 이상한 문서 보낸 친구. 국무총리실은 아무것도 모르죠. 행안부에서 이상한 문서 보내놓으니까. 그 장관도 모르는 문서예요, 그게. 그거고 일단은 뭐 행안부 장관이 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것도 법안 심사가 열리게 되면 즉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님 소신이요. 해야죠. 제주 지역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에 국한하지 말고 바람직한 아니 제주 지금 지역에- 행정시장 직선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직선제를 뭐 제외한 소신이시니까 부분까지 법안을 발의해 포함해서. 주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다음에 뭐 행정체제 요거 포함해서 더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차근차근히 합시다. 좀 바람직한 아니 안이 있는지 해서요. 예, 있죠. 근데 저도 대중정치니까 그렇게 내 소신을 얘기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 개인 생각이고, 일단 제주도와 도의회가 갖고 온 거 가지고 하고, 물론 완벽한 아주 혁신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또 혼선이 빚어지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뭐 저는 대중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님 뭐 의정 활동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의 골격은 결국은 법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제도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최소한 뭔가 제도적으로 그 개선할 때는 그래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질적인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권한을 주고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맞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직선제하게 되면 당연히 인사권하고 임기 보장하고 인사권하고 재정권 줘야죠. 교정권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현행 아니, 구조상. 아니 그거는 이제 만들면 되니까 그런 저희 시행령으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크게 만들어놓고 인사권하고 재정권 일정 뭐 전부는 아니고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제도 개선의 그 내용이 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 사실 내년 4월 총선 아닙니까? 지금 이달이 지나면 사실 총선 전국이 시작되고 17일부터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되고 그러면 21대 하면 되죠. 그러니까 21대 이게 사실 앞으로 이렇게 저희도 행정시장은 앞으로 3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20대 해보자 이거예요. 20대 해보자는데 뭐 이렇게 국회가 파행이 되고 하면 21대라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누구보다 한일 관계 전문가신데요. 네. 강제징용 피해 그 배상과 관련해서 예.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에 대해서 일본 쪽 뭐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쪽에서는 백지화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1+α 이런 방안인데요. 강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문희상 의장 안 어떤 입장입니까? 저기 그 문희상 의장 아닌 내용이 없어요. 지금 법안이 한 10개 올라와 있는데 문희상 의장은 이제 마중물 역할,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 자체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저도 낸 게 있고 여러 사람이 낸 게 있는데 문희상이 이제 툭 던졌는데 이제 1+1+α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본에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 단체가 반대해서 며칠 전에 이번 월요일 날 그 의장실에 전부 갖고 왔나 검토해 주마.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기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근데 여러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문희상 의장이 뭐 위안부 남은 돈 재단 60억 뭐 일로 갖다 주자. 뭐 그래서 그는 이제 캔슬을 지켰고 나머지는 일본이 좋아할 것도 없고 좋아하지 않을 것도 없는데 언론에 막 그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일본이 좋아하는 것처럼 됐는데 아니 자발적으로 국제기구라든지 양국 국민이라든지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 내는 거 뭐 받아서 기금 만들면 되죠.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 많이 필요한 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돈 많이 내야 되겠죠. 일본 정부는 뭐 낼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 문희상 의장안이 처음에 그 의장실에서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 단체 사람들을 만나서 법안 초안 보여줬어요. 그렇게 오해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달 하순에 한일 정상회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지금 좀 경색된 한일 관계 정상화, 그 정상회담 계기로 어떻게 전망 혹시 하십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그죠. 이제 지소미아 하고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그 배제한 거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이제 우리가 저 지소미아 연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배보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 그래서 논의하자. 너희 주장이 뭐냐? 제가 늘 일본 가서 주장한 게 너희들 주장, 당신들 주장이 뭐요? 근데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 외교적으로 얘기하자. 우리는 오픈되어 있다. 근데 외교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앉질 않았어요. 그게 일단은 이제 지금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이제 뭐 한국 정부가 이 한일 관계 풀기 때문에 의지를 일본 측에 보여준 거거든요. 문희상 의장 안이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정상회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발 양국 지도자 이 정상이 한일 관계 풀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 기왕 말씀하신 김에 지소미아 연장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의견이 좀 분분한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된 거고 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실익도 없는 내용을 연장까지 하면서 저는 일본 정부에게 좀 굴욕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이 과정에서 지소미아 관련된 내용을 과감하게 폐기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게 또 일부 시민단체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의원님의 또 의견도 기왕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동의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래 지소미아가 이루어진 게 이제 미국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미일 뭐 동맹 관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협력 공조 체제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국제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그 대사관에서 왔길래 너희 비겁하다, 무책임하다. 당신들 때문에 이거 저 지소미아 해놓고 왜 모른 척냐. 일본한테 강하게 하라. 화이트 리스트 철회하도록 하라. 근데 미국이 일본 편을 막 드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도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러시아, 북한, 중국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이 구도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좋다 나쁘다. 근데 그 원인은 뭔가요? 화이트리스트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연계되어 있죠. 화이트리스트에게 한국은 안보 비우호국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비우호국 안보의 제일 중요한 군사정보 아니에요. 군사정보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보 적대국이라는데 어떻게 군사정보 줘요? 이게 일본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소미아 이제 파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특히 지역 국회의원하고 제주도지사 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협력, 협치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올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그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그런 협치, 협력 관계 그리고 원희룡 지사 그리고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시죠. 아니 그 자주 만나고요. 자주 사무실에도 들리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협치 당이 달라도 뭐 저희도 발전을 위해서는 뭐 그 저희들 차이가 없습니다. 그 원지사하고 또 자주 옵니다. 예.
그런 게 좀 평가 이제는 뭐 안 된다 이것은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지난 5년 지금 6년째 접어드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과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성과를. 그러니까 이가 안 된다 저가 안 된다 그런 건 많이 있는데 뭐 특별히 5년 동안에 뭐 해놓은 게 뭐 있느냐 이 궁금해요. 이 버스 공영제 그거는 이제 준공영제입니다. 공영제가. 중공영제 뭐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데 이분이 뭘 했나 이런 식으로 한일에서 강창일이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뭐 했어 그 사이에 주르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LNG 이제 우리 준공시켰는데 아주 14년 동안 애쓴 거예요. 그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LNG 뭐 했다, 뭐 경찰청 치안감 시대 만들었다, 교통방송 만들었다, 불교방송 만들었다 등등등 쭉 뭐 해양 경찰청 만들었다 이런 것들 이 얘기할 때 당신 뭐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다 할 얘기가 있거든요. 원희룡 지사가 5년 동안 당신 한 게 뭐 있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좀 이 포지티브한 정책을 좀 내놔서 그걸 성과물로 좀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제 뭐 처음이야 뭐 2, 3년 동안이야 이제 뭐 이거 잘 모르니까 뭐 잘못된 거 적폐청산 차원에서 잘못된 거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해야 되는 걸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도민들 바라보기엔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세 분과 도지사가 이게 잘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당선되고 나서 20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아마 국회의원과 도지사 정책협의회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자리에서 뭐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정작은 4년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3번밖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3번? 예. 3번 했나? 예, 3번도 못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기투합하자 이런 의도였을 텐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책협의회에서 해다해서 뭐 도청에 만나서 뭐 악수하고 그런 뭐 정치 쇼에 지나지 않고요. 진짜로 얘기는 이제 뭐 사무실에 와서 서로 대화하면서 예산 이거 좀 해주시오. 저희 그런 건 열심히들 지금 지사님하고 열심히들 또 자주 옵니다. 그래서 뭐 거창의 정책위에 그런 뭐 정치 행위에 지나지 않죠. 뭐 그런 것보다도 실리적으로 잘 협조. 저는 국회의원 4번 하면서도 한 번도 같은 당에서 도지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협치 잘해왔어요. 영원이가 제도 특수한 곳이고 제도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그런 문제는 도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강 의원님 사선 의원으로서 지난 16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가장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일. 역시 가장 요번에 느꼈던 건데 가장 보람 느낀 것은 역시 LNG. 저희도 LNG 이 잔 탐소 없는 섬 만들기 위해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료값 난방비 싸게 하기 위해서 한 30% 이상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애월 은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애월항 또 애월항이 활성화되거든요. 저걸로 이번에 갔더니 참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가 이제 좀 LNG 가스 공급받아서 난방비 취사비들 싸게 그게 참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14년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산업부 장관 할 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하고 같이 들여서. 그래서 14년 걸린 사업이에요. 참 보람 느끼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경찰청을 치안감 시대 만든 그들은 경무관이 했었어요. 이제 또 차장도 이제 경무관 차장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 교통방송 만들었더니 아주 그게 되게 뭔가 외진들 택시 렌트카 채트 참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뭐 등등 좀 많습니다. 좀 한일 얘기한다고. 또 4.3 특별법
그 개정한 것. 제가 이제 4.3 운동할 때 4.3 연구소 수상할 때 사업특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한 게 4.3 특별 개정안을 했어요. 그때 수영자를 희생자로 4.3 희생자로 그때는 뭐 전부 뭐 빨갱이 아니었는데 그걸 그 법안에 넣을 수 있었고 평화재단 문제 이런 것들 할 수 있었던 것. 그 아쉬운 부분은 뭐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나왔죠. 이 완전한 명예회복 그걸 위한 이 개정안 이거 통과시키지 현재까지 통과 안 된 것 아주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하고 싶은 것들은 좀 글쎄 뭐 그 정도 이번 4.3 특별법 그 이번 통과되면 되게 가슴에 이 설입니다. 예. LNG 관련해서 저도 뭐 성과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LNG 사실상의 사업권은 1억 건을 지진 제주도가 관련해서 실제 사업 공급 사업자 관련해서는 20년 전에 받은 사업권으로 다시 인허가 되면서 약간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궁금하고요. 물론 의원님 책임은 아니고. 예. 두 번째는 삼양에도 복합화력이 있는데 그 LNG 발전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LNG만 떼는 게 아니라 경유랑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3자가 보기에는 LNG라고 해놓고 경유하고 LNG 섞어버리면 사실상 그 취지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아유 그런 정확하게 팩트라 삼양에 지금 그 중유 가지고 했었죠. 그 전에 예. 저기 중유에서 삼양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 LNG를 발전소에 공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없었는데 삼양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산업위원장 할 때인데 와서 이 옷을 널지 못한대요. 그냥 이 그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삼양 주민들 와가지고 그래서 발전소에 삼양 발전소에서 우리도 LNG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양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이 발전소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가스공사 이 뭡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발전소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발전소 가게 되니까 거기 아니라 한림도 이제 발전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중유 경유는 탄소 문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죠. 석탄하고 이런 것들. 이게 미세먼지하고 직결되고요. 그래서 그 삼양은 올해 아주 잘 된 겁니다. 그 뭐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잘 된 것이 돼서 LNG 공급이 많아지고 왜 가스공사는 처음에 노하는 거니까 오면 놀수록 가스공사는 손해입니다. LNG 오면 놀수록 덕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LNG 시대를 여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기왕의 그 공로와 함께 나서고 있는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도 살펴보시면서 있을 거예요. 예. 해결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은 이제 LNG라는 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만 공급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참 일반 마을에는 못 가게 됐어요. 이제 근데 뭐 국가가 돈이 많이 있으면 이제 되는데 돈이 엄청나야 됩니다. 저게. 아까 무려 1조 이상 돈. 삼양에도 그 삼양 지금 터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바꿔치기하는데 한 2천억이 든다 그래요. 이번에 삼양 발주 사장이 되는데 2천억이 든대요. 그래도 자기네는 괜찮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 어떤 탄소 없는 섬 만드는데 2030 뭐 탄소 없는 섬 만드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그 아주 저는 아주 근데 뭐 이 LNG 배관에 대해서 좀 이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알겠습니다. 서울도 전부 그냥 이 아파트에 LNG에 들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강 의원님 행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근에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 내지 뭐 결심의 말씀 아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예, 결단 결심한 건 없고요. 우선은 저희 고민을 말씀드리죠. 옛날에는 동물국회였었어요. 근데 20대 들어서만 식물국회가 돼버렸어요. 아까 4.3 문제도 그렇고 식물국회 법안도 거의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괴감.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들어와서 아무튼 배지 달고 다닌 적이 없어요.
또 얘기하죠. 우리 국회가 탄핵당한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또 무력감. 이 중진 의원으로서 참 국회가 이렇게 될 때 난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 이것들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해 식물 국회가 돼서 그래서 이게 좀 국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구성 자체가 이제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금 50대 이쪽이 이렇게 마른 목걸이 돼 있어요. 여기가 많고 30, 40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60대 이상 조금 있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양한 시대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갖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30, 40대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또 나이로 따지는 거 아닌데 이 5G, 5G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2%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국회 구성이다. 그래서 의원님 출마 여부를 좀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물어보면 아이고 나 금년도도 뭐 8월에도 물어보면 12월 국회 끝나면은 그때 가서 입장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물어보길래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공인이거든요. 공인이 돼서 저 혼자 결정을 못 합니다. 당 지도부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제도에 있는 당원, 성원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도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 의견 수렴을 많이 듣고서 해야지 내 혼자 파딱 결정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래서 12월 말 불출마냐가 결정이 되지 않으셨단 말씀이신가요? 12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랍니다. 최근에 그 당원들한테 문자가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의원님 후원의 명의로 중진의 경륜 있는 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뭐 이런 문자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으로 치면 무게중심 자체가 출마 쪽으로 좀 기우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그거는 제가 보낸 게 아니라 그 후원회장인 최종원 전 의원이 보낸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에 보낸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원 후원회장이 보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내년 5월까지는 이제 국회의원이거든요. 내년 5월까지는 나오든 안 나오든 자주간 지금은 당 지도부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여기 도의원분들 대화를 해야 되고 성원해 준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12월 말까지는 입장을 결정을 합니다. 또 저는 이 뭐 제주도 정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판 바꾸는 데에 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뭐 제도 정치적. 예, 저같이 이제 뭐 중진 의원 내가 영향이 있는 정치인이 입장 발표를 때 저는 이제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 마무리 발언으로 도민들께 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늘 저희가 이제 이 출마 불출마 문제도 나오고 늘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이제 거의 제가 나와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안 나와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올 때는 안 나올 대로 무책임하게 떠나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인인지라. 또 나오기는 나오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별로 근래에는 저희도 오고 싶지도 않아요. 막 나오라 이런 얘기 때문에 머리 아파요. 이렇게 서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막 그냥 그래서 오는 전화는 전부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당신밖에 없지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니까 오히려 머리 아파서 그런데 참 부족한 저에게 참 내리 사선의 영광을 안겨준 도민께 참 눈물 겹도록 참 고마움을 느끼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 우리 민주당 불모지였던 제주도에 내리 세 지역이 전부 4번 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 처음일 거예요. 늘 고맙게 생각을 하죠.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참 도민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별칭에 맞게 끝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년 새로운 국회 출범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강창일 의원님 그리고 패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